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의 이 쇼로 인해서 미국이 또 속아 넘어가지 않냐 이 걱정하는 분들, 트럼프가 하도 호들갑을 떨어대가지고 정말 진지한 노력이 되고 수년 만에 정말 이 긍정적인 신호가 온다. 이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시행사업자입니다.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이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최적화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정말 성과가 났고 대화로서 북한과 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게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봐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산하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선천적으로 좀 내몬탕을 좀 가는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낸다. 왜냐? 미국 국민들에게 막 될 것 같이 떠들다가 진짜 이 김정은 이쪽 사람 만났더니 이것들 또 사기쳐? 그럼 그걸 분노로 바꿔가지고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안 됐을 때 너희 미국이 원래부터 너희들 대화할 생각 없지 않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호들갑 떨면서 펜스 부통령은 칼같이 딱 원칙 지키고 있는 거죠. 가시적으로 핵 폐기하는 거 없으면 우린 그대로 간다. 지켜버리고 존 볼튼, 트럼프 선거 캠프 당시 핵심 안보 인사이자 지금도 트럼프 정권의 실제 생각을 대변해 준다고 인정받는 존 볼튼 유엔 대사가 왕성하게 언론에 나가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5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바로 김정은과 문재인의 쇼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를 했다고 CNN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백악관이 부인 안 했으니까 그거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존 볼튼 유엔 대사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후임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주한미 대사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제는 바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을 대변해 주다가 직접 현실로 뛰어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존 볼튼을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 볼튼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제 부시 정권 때 미국 네오콘의 핵심 인사죠. 그래서 유엔 대사를 했을 때 이른바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죠. 이 딕 체니 당시 부통령과 함께 이라크 전쟁을 주도를 했는데 순식간에 때려잡았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이라크가. 후세인 제거하는 거는 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제거한다는 문제가 그 당시 후세인 제거하는 거하고 게임도 안 되죠. 이게 2003년이죠. 2004년인가요? 2004년이죠. 3년에서 4년. 그때 이라크에서 들어가서 후세인을 때려잡았는데 지금 그때보다 미국의 무기가 훨씬 더 좋아졌는데요. 이번에 이충근 박사가 소개했지만은 카이네틱 웨폰이라 그래서 신의 막대기, 인공위성에다가 6m짜리 쇠막대기를 달아놓고 평양 상공에서 떨어뜨린다. 그건 폭탄도 아닌데 그냥 쇠막대기인데 마치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정도의 엄청난 폭발을 해서 평양 전체를 그냥 불태울 수 있다. 쇠막대기 하나로.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김정은이 하나 제거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존 볼튼 대사가 이라크 침공 이후에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활동하다가 중간 선거에서 부시가 이라크 전쟁 여파로 참패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시가 육자회담 때 북한과 그렇게 쉽게 협의한 것도 이라크 전쟁의 그 후폭풍 때문에
이게 도저히 국내 여론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손잡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존 볼튼이 이게 2007년도 2월 13일이니까 2.13 합의 이제 육지회담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북한은 핵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다 퍼준다. 이제 그런 합의인데 절대 이거 합의하면 안 된다. 조지 부시는 육자회담 타결안을 거부해야 된다. 이건 대단히 나쁜 거래. 이란의 핵 문제를 처리할 때 미국의 약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 개발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은 이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선례를 남겨놓으면은. 이번 타결안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이란이 북한의 선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핵 확산자들이 단순히 버티기만 하면 미국이 근본적 원칙에 대해 타협할 경우 결국 그들은 핵 확산에 성공하게 된다. 그 당시는 미국의 전체 여론은 야 이거 귀찮다. 이라크도 머리 아픈데 김정은이랑 대충 그냥 합의하자. 이게 다수였는데 이때도 존 볼튼은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한 극소수의 미국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거 타협해가지고 시간 벌고 돈 받아가지고 결국 핵폭탄을 90%까지 완성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존 볼튼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문재인 쇼에 대해서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미국의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도 존 볼튼이 지금 하고 있죠. 이 존 볼튼 지금 최근 뭐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6일 지금 우리 미디어치 카페에도 올라와 있는데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결승선을 몇 미터 남겨놓고 왜 멈추겠느냐. 북한은 오로지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넣는 데만 진지하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대화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은 올해 말이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 없다. 북한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다.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놈들은 핵 동결할게 해놓고 돈 받고 또 만드는 놈들이다. 상종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은 불가피하다. 군사력 사용이 합법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하고 5일이 아니고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문재인 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니 존 볼튼이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두 놈 저것들 완전 저거 쇼하고 있다. 저거 사기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제 존 볼튼이 혹시 주한미 대사로 부임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존 볼튼이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선제 북폭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설파하는 장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존 볼튼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른바 좀 트럼프 정부와 입장이 비슷한 곳인데 선제 북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는 거는 그냥 독자 좀 끌려고 한 게 아니겠죠. 이게 충분히 현실 가능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정도가 치는 거죠.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 존 볼튼의 입장은 무조건 그래요. 북한이 올해 안에 미국을 날려버릴 장거리 미사일 핵폭탄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치기가 어렵다. 완성되기 전에 쳐야 된다. 지금 쳐야 된다, 지금. 그 주장인데 그 주장을 할 때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적 정당성. 그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국가인데 열받는다고 아무 때나 쳐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쭉 근거들을 댄 거예요. 존 볼턴이. 지금 북한을 쳐버렸을 때 이게 과연 국제사회적으로 미국이 인정을 받겠냐 안 받겠냐 해서 그거를 쭉 역사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니얼 웹스터라고 이제 19세기 미국 국무장관인데 영국이
영국의 적군인 캐나다 반군의 증기선 캐롤라인호를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해를 침범했다. 이게 과연 영국이 자위권을 발동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게 그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영국이 자기들의 적군인 캐나다 이 배를 미국 영해에 들어와서 때리는 거는 안 된다. 선제 타격에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래서 그게 뭐가 달라졌다 그러냐면은 지금 이 존 볼튼의 월스트리트 칼럼 이 요약 번역본은 미디어 워치 인터넷판에 지금 다 실려 있습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리가. 북한과 미국이 거리가 머니까 북한이 영해까지 들어왔을 때 때려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잡아야 된다. 미리. 한 번에 미사일로 워싱턴까지 날아오는데 그 당시 19세기에 벌어진 그 선제타격 논의된 것은 거리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 개념을 다 깨버려야 된다.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군사적 위협을 측정하는 이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요. 루스벨트 대통령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른바 독일, 일본, 이태리에 대해서 그 당시도 과연 이거를 해상봉쇄 얘기하는 거예요. 해상봉쇄를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시 미국 도시에 일본과 무슨 독일과 이태리가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미국 여론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루스벨트 대통령이 벙커 힐은 보스턴서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벙커 힐이 미국 독립전쟁 때 이제 벙커를 파놓은 건데 예전에는 그 벙커 파놓은 데가 전쟁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벙커 파놓은 데만 전쟁이 아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비행기 날아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독일, 이태리 이런 데가 직접 미국을 타격하기 전에도 움직여야 된다. 미국이.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 사례를 얘기한 거고 레이건 대통령 사례도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자국령의 3리를 12해리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영역을 넓혔다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도. 그래서 이거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예를 듭니다. 존 볼턴이 이스라엘의 예를 드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1981년 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의 오스락 핵 원자로와 북한에 의해서 건설됐던 시리아 핵시설을 2007년에 선제 타격했다. 핵시설을 이미 이스라엘은 2번이나 때려 부쉈다. 지금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시대에는 이스라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핵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이야말로 필연적 전제 조건이다. 선제 타격에 대해서 법적 도덕성, 정당성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다 설명하는 글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도 당연히 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끊임없이 모든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얘기는 군사 옵션은 아직까지 안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김정은이가 쇼를 해도 그거 상관없어.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걸 존 볼튼이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글쎄 만약에 존 볼튼이 대한민국 주미대사로 오게 되면은 주한미대사죠. 주한미대사. 상당히 이제 한국 여론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국 여론이. 존 볼튼이 언론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방팔방 나가면서 같이 북폭 때리자 우리. 우리가 책임질게. 뭐 사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존 볼튼이 뭐 한국에 들어와서 할 때는 미국 자신 있다 때려버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다니면은 김정은이 문재인이 겁 잔뜩 먹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들갑을 떨어서 대화가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존 볼튼을 또 만나고 그걸 또 슬쩍 언론에 공개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딱 절묘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확한 역할들을 해줍니다. 미국의 대통령사를 보면요. 문재인이 정도 수준 되는 애들도 많아요. 미국 대통령 중에. 진짜 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 뭐 따지면요. 거기에 뭐 워렌 하딩이라고 그냥 백악관 들어와가지고 매관 매직이나 계속 해대고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대통령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그냥 술만 퍼먹은 대통령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당선되기 전에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부인하고 그 프랭클린 피셔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좀 예전 대통령이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백악관에서 술만 마신 대통령도 있고 릭 타일러라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와이프가 이 대통령 다음에 죽어서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이 60이 넘은 그 대통령이 20대 여자를 곧바로 또 재혼을 해서 또 화려한 결혼식하고 정말 괴짜 같은 이상한 대통령이 많이 있는데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꼭 결정적일 때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그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남북 이 전쟁을 이끌어낸 링컨, 그리고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뭐 루스벨트 뭐 쭉쭉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띄엄띄엄 나타나요. 어찌 보면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북핵 문제, 중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대통령이 나온 거고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자유통일을 달성하기 가장 이 적합한 인물과 그 주위의 세력을 갖춘 미국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뭐 대한민국 건국도 미국이 뭐 같이 한 건데 이제 그 당시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른바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냈던 트루먼 대통령.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라 더 이상한 대통령. 예를 들면 미국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루 종일 술이나 퍼먹고 있는 대통령 됐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고 존 볼튼이라든지 마이크 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겠냐 이거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김여정이 미소가 뭐 넘어갔다, 미소로 외교를 장악했다, 이런 기사 갖다 써대는 그 기자들이 쫙딱 깔려있고, 문재인, 김정은 이 쇼에 홀딱 넘어가는 국민들 쫙 깔려있는데, 미국은 굳건합니다. 대한민국이 문제인 겁니다.